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부산 정치권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후 폭풍으로 인해 그간 정부가 힘을 실어왔던 지역의 현안 사업 줄줄이 차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을 놓고 또 여야의 어떤 심판의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네.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은 9명이 있어야 하고 네.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탄핵이 최종 완결이 되는데요. 예. 지금 6명인 상황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다 꾸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주도로 일단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 상태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임명을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앞서 인사청문회를 봤듯이 예. 뭐 특정당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를 했었고 네. 심지어는 적절치 않다라는 견해도 임명된 사례들이 있는 것만큼 이번에 헌법재판관 9명 선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탄핵 소추안 가결이 네.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인용까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선 많은 시민들께서 놀라셨을 텐데요. 마치 45년 전 1979년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계엄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신뢰도 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혀 지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자,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에 했던 담화를 들어보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과연 그 담화 때 얘기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좀 당황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법을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우선 뉴스를 보면은 협조 자체를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 KBS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화면들이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에서 탄핵 집회 계속 열렸었는데 참여를 하셨었나요? 그렇죠. 예.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뭐 저도 보니까 MZ 세대가 이전에 탄핵 집회 때도 물론 20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은 특히 20, 30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K 문화라 그래서 K 콘텐츠라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큰 세대들인데요. 이번에 이 탄핵 사태는 거의 전 나라에 생중계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무너진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한국이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존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마치 우리가 40, 50년 전으로 후퇴한 듯한 이런 부분들이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충격 그리고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시위 현장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부분도 빠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나 정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이 후퇴한 그런 아쉬움이겠죠. 그렇죠. 보시면 노벨상도 최근에 받았고 또 BTS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도 하고 뭐 한국 영화 이런 뭐 드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크게 손상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실망이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자,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민생 안정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 모두 지금 손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 박형준 시장을 조금 전에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장님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 만나서 우선 시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났고요. 오늘 만나서 크게 합의했던 내용은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께서 고민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에 예.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회사법원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산업은행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약속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시장께서 제일 이제 걱정이 많았던 부분들은 예. 글로벌 허브 특별법 그리고 에어부산 문제였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함께 할 거다. 예. 그래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민주당 통과시킬 겁니다.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약속드리고요. 2월 뭐 임시국회 전이라고 박경훈 시장이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당부는 들어도 지금 국회 예. 상황이 아, 워낙 네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월을 명시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명쾌하게 시민들께 네. 민주당도 통과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에어부산 문제는 사실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시장께 필요하다면 협상 현장에 같이 갈 용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최대한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더해서 회사법원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시장께. 그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법원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킨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있고 새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소통하겠다라고 말씀을 그런 드렸습니다. 부분이 가장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는 핵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비공개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부산의 e스포츠 진흥 재단을 신설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e스포츠는 우리 박 시장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그렇군요. 또 우리 부산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유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거는 부산을 좀 영재 도시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그 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직 야구장 이제 새로 짓는 부분, 새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이제 시장께 이제 야구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직 야구장이 새로운 야구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야구장이 지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토론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제가 하나 또 당부드렸던 거는 지금 부산역 인근에 이른바 생숙해서 큰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부산에서 애초 용도와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좋지 않은 선례가 남기지 않는 건 없으면 좋겠다고 오늘 그 시장께서 흔쾌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해안가 중심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악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다들 뭐 사실 LCT에 대한 아픔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편법, 불법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좀 중심을 확실히 잡아달라고 제가 당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굵직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처가 더디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직접 만났다고 하시니까 그러나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시장께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부산이 확실한 거점으로 해서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별법을 중앙당이랑 면밀히 상의하고 있다. 그러니 조만간에 저희들이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은행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제 중앙당 의원들의 반대가 지금 발목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산업은행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적어도 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부산을 금융허브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강론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본질과
실행 방법에 있어서 좀 전도된 것 같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고 네,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 중에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그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그런 물꼬를 텄다는 부분에서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네요. 오늘 박경시장과 자리는요. 자, 일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나라의 수장이 탄핵 위기에 빠진 상황, 여러 가지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놀랐고 또 그 이유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단죄돼야 할 건 단죄가 되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불행한 불법 계엄 그리고 내란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덧붙여서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시공능력 7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운데 초당적으로 저희 부산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협력할 거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조금 이른 전망이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게 인용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2017년 조기 대선 때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의회 권력이 교체가 됐고 30년 만에 그리고 이후에 총선도 승리를 했습니다. 이 추세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번은 앞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은 다른 건 시민들이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았고 또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불법이냐 또 헌법 정신을 위배한 거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견이 갈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회하고요. 그리고 뭐 원내 다수의 국민의힘 협력과 대치 과연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좀 궁금한데요. 앞서 저희는 뭐 부산시장에게 초당적으로 민생경제 발전시키는 것에 협력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뭐 국민의힘에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하에 솔직한 입장을 좀 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이런 자리에 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또 국민의힘 입장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저는 진정한 발전이고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들어볼 자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쁘신데 자리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장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